굳은 살이 여기 있게 되면 건망증이나 또 이렇게 총기가 없어지거나 맞다, 맞아. 아주 발가락 사이사이를 자극해주고 만져주고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붙어있던 발이 아침에는 이렇게 쫙 벌어지거든요. 후관단이 마음에 들어요. 자, 이번에는 국내 1호 발 건강 전문가이자 보건복지학과 김수자 교수님과 함께 발에 숨은 또 다른 건강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조영구 씨 발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아유, 심하네, 영구 씨. 정말. 심해. 뭐가 심한 거냐? 굳은 살이 많잖아요. 굳은 살이 많잖아요. 그럼 좋은 거죠? 네? 굳은 살이 많은데 좋을 리가 없죠. 이 발로 봐서 지금 의기소침하고 좀 에너지가 좀 적어질 것 같은데, 굳은 살이 많은 거 보니까. 제가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 몸에 좋은 걸 얼마나 다 많이 먹었어. 먹었는데. 그런데 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발은요? 조윤구 씨 발바닥의 그 굳은 살 상태를 딱 보시고 지금 조윤구 씨는 어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고 짚으실 수 있는 건가요? 예.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새끼발가락 쪽에 굳은 살 많이 있잖아요. 예, 이쪽은 되게 어깨와 이 어깨 쪽과 팔 이런 쪽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쪽에 굳은 살이 있으신 분은요. 등이 아프거나 목 뒤가 뻣뻣하거나 맞다. 아주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예. 여기 어깨가 많이 뭉쳐서 항상 제가 늘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목까지 쪽이 계속 이렇게 뭐라 할까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여기가 이렇게 자꾸 뭉쳐요. 지금 엄지발가락 밑에도 굳은 살이 있고. 그래요. 이 엄지발가락은 이 대뇌의 상응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이 굳은 살이 여기 있게 되면 건망증이나 또 이렇게 총기가 없어지거나 그런 것도 의심할 수 있어요. 사실은. 뒤꿈치는 이제 내분비계통. 내분비면 어디요? 내분비계통 생식선과 연관된 거니까 스태미나하고 관련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발 밑에 굳은 살은 자신의 건강과 에너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지금 제 있다고 아내한테 보거든요. 전화 연결해서 한번 물어봐요. 그럼 지금. 여자들도 정력이 뒤꿈치랑 관계 있나? 누님 연습도 왜냐면 지금 여자들도 굳은 살이 뒤꿈치에 많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발뒤꿈치가 갈라진 여자에게는 돈도 빌려주지 마라 하는 어머나, 그런 진짜? 것도 있습니다. 네. 내 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야 되겠네. 아까 했던 거 뭐냐고. 아이고 뒤꿈치 맞네. 굳이 봐보세요. 아니 무슨 아유, 조영구 씨보다 낫지. 아유, 선생님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이게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이 이 뒤꿈치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서 생기는 정도면 예, 괜찮은데 그것이 지나치게 많고 아주 매번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거는 사실은 그 평소에 그 의욕이 좀 없으시다거나 에너지가 좀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둘째, 셋째 발가락이 이게 둘째 발가락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눌려 있어 가지고 눈 시력에도 좀 눈이 침침하시거나 좀 안경 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혹시 나는 발 건강 한번 테스트 받아보고 싶다. 어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이구 이거 쉽지가 않은데 지금. 아니 발에 관한 대단히 자신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손 들고 나오시지. 누가 이 발을 보고 정말 건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쪽은 사실은 아주 그 외반모지로 많이 심하게 휘어져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굳은 살이 이렇게 해모터 망치발가락이라고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아도 그렇고요. 눈도 그렇고 여기 뭐 아주 얼마나 이렇게 휠 때까지 얼마나 이 뼈가 고통을 받았겠어요. 여기도 이제 못박힘이 이쪽 가운데로 있죠. 그럼 등이 아프고요. 등 아파요? 승모근 등 쪽이 뻣뻣하고 어깨가 아파요. 이런데. 그다음. 어우, 심각하다. 나보다 더 뒤꿈치도 그렇게 부드러운 편은 아니세요. 내가 좀 이게 발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제가 한 2년 전부터 일했거든요. 그전에는 매끌매끌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스트레스 오고. 진짜? 네. 이렇게 두통이 생기면서 어깨가 무거워요. 그리고 눈 시력은 완전히 안 좋고.
어떻게 굳은 살로 그 몸 안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죠? 네. 발에는 오장육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에는 총 7천여 개의 신경이 모여 있고 한 60여 개의 자극점, 반사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몸과 전부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자극을 받았을 때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특정한 기관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그 체중이 분산이 돼서 그 적당히 그 무게를 받쳐주지 않으면 한쪽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기게 되면 네. 그 과도한 그 굳은 살이 내장 기관의 문제를 네. 촉진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 발가락 부분, 이 발가락 가운데 부분은 머리의 반사부입니다. 그래서 대뇌, 소뇌 의 부분이 이 반사구가 이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머리 건망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코, 알레르기 비염이나 뭐 이런 또 코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옆에 코의 상부이고 그 밑이 여기가 목입니다. 목 뒤가 뻣뻣하거나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목덜미가 뻣뻣하고 할 때 이 부분에 자극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사실은 땅에 닿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은 살이 생기는 거는 이쪽에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등뼈입니다. 등, 흉추. 그래서 이렇게 등짝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발로 여기를 누르거나 이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굳은 살이 있으면요 정말 등이 아파요. 네, 이래 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요 밑에 이 아래가 허리입니다. 요추. 예, 그래서 이 요추 쪽도 사실은 허리 아픈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이쪽에도 뭐 색깔이 좀 나빠지거나 아니면 굳은 살이 생겨서 두꺼워지거나 하는 이런 경우 여기 허리가 아프고요. 그다음에 이제 꼬리뼈, 여기 엉치뼈라고 하죠. 이런 쪽도 이제 갈라지고 굳은 살이 많고 아주 사나워지면 일어났다 앉을 때도 허리 두들겨야 되는 그 정도로 여기가 그것과 같이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생식선 이쪽으로 가서 여기는 이제 그 어깨와 승모근, 이 발바닥 전체가 승모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위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기시게 되면 정말 목 뒤에서부터 등짝이 아프다 할 정도가 등이 아프고요. 아주 머리가 아파요,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에 굳은 살이 생기는 거는 참 빨리빨리 없애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그런 보행으로 몸무게가 이쪽으로 쏠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굳은 살 안 생기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굳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사실 전체를 다 쓰다듬듯이 만지거나 예, 마사지 하거나 존중하면 사실은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심장에서 혈액이 나와요. 혈액 순환이 쭉 돼서 어디를 돌죠? 발까지 밑에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발이라는 건 우리 몸의 혈순환의 입장에서는 중간 정류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간 정류장에서 차도 조금 다시 수선하고 관리하고 다시 주유도 하고 이러고 밀어보내야 되는데 발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순환 자체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아래 발로는 우리 몸의 12경락 중에서 간, 담, 비, 위, 신, 방광 이 중요한 6개의 경락이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발에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 몸의 소화기 문제, 그다음에 비뇨 생식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해독이라든가 내분배 문제들이 같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발에 굳은 살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이 안 닿는 그 아치 쪽이 늘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그래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하고 뭐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거길 계속 아프니까 마사지를 해주면 문제 있는 부분이 좀 나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 나아지죠. 아주 왜냐하면 발이 입이 없기 때문에 통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눌러봤을 때 아프다는 거는 대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안이 편치 않다는 걸 상징적으로 발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는 우선 만져서 없애지면 좋고요. 안 그러면 지압봉으로라도 눌러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지금 굳은 살 때문에 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생식선에 특히 저는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많아서 조금 전에 뭐 스태미나가 뭐 떨어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뒤에는 진짜 그 굳은 살을 좀 잘 없애버리면 관리를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굳은 살을 제거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막 많이 하진 마시고요. 디뎌서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하시고요. 그냥 씻으러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버퍼나 이런 그 각질 제거용을 가져가셔서 물에 적시기 전에 바로 각질 제거하시는 겁니다. 가볍게. 네, 불리지 말고. 예. 그러면 가볍게 하시게 되면 그냥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면 끝이고 그다음에 다 내일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꼭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목욕탕에 한 달에 한 번 갈 때 뭐 불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게 점점 두꺼워지죠. 저는 그 발바닥 가운데 가서 이렇게 티눈 같은 게 생겨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아, 그래요. 그거 뭐죠? 되게 발바닥에 티눈처럼 생기는 거는요. 아마 티눈이 아니고 바이러스성인 그 족저 사마귀일 거예요. 그러니까 족저 사마귀가 이렇게 되게 이제 티눈처럼 보이는데 티눈은 새끼 발가락과 넷째 발가락에만 생기는 특징이 있죠. 네. 그래요? 네, 티눈은 발바닥이나 발등에 생기지 않아요. 이마에 나 티눈 생겼다는 사람은 없어요. 나 손등에 티눈 생겼는데 없습니다. 누르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게 티눈이에요. 그런데 발바닥에 생기는 거, 평평한 부위에 생기는 건 되게 발에 조금 그 땀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열감이 있거나 하고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족저 사마귀로서 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 이게 티눈인가 보다 하고 본인이 이렇게 손톱깎이나 이런 걸로 제거하려고 그럴 때는 피가 나요. 예, 그거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그거는 그 병원에 가셔가지고 피부과에 가셔서 레이저로 이렇게 소작해내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티눈과 사마귀의 구별법 제가 추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겉으로 보기에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특징대로 이 티눈은 혹시 칼로 깎았을 때 안에 가운데 하얀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피가 나지 않습니다. 사마귀는 깎아내면 피가 많이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티눈은 많이 눌려서 마치 굳은 살 같은 그런 증상인데 반해서 이 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걸 함부로 만지면 전염이 돼요. 사마귀를 만지면은 손으로 전염됐다가 이걸 만지면 얼굴로 갔다가 다른 사람 만지면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귀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굳은 살 하나로 내부 장기의 문제점과 또 발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건강의 적신호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수아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초간단 건강법을 일러주신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겁니까? 네, 아주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발가락이 없으면 자신의 체중을 받아서 분산시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저앉아서 엉덩이로 손으로 지지해서 걸어야 되잖아요. 기어가 가야 될 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 능력 있어 보이는 모습이 발가락이 우리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발가락 사이에는 이 죽을 때까지 땅에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그 발가락 사이사이를 자극해주고 만져주고 하는 그러한 그 방법인데요. 자, 평소에 우리가 발가락 건강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것만 있으면 초간단 간편하게 바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냐 하면 바로 너무 싱거워요. 이거 밑에 이거. 이게 뭐야? 이걸 깨끗이 닦아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화장솜하고 화장지잖아요. 화장솜과 휴지를 발가락 사이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도록 예, 저쪽 이렇게 이 화장솜을 발가락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를 해도 되고 둘을 해도 되고 많이 저기 되신 분들은 이렇게 붙어 있으신 분은 몇 개 더 발가락이 잘 안 벌어지고 발가락 사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벌려주는 네네. 이게 아주 좋은 마사지가 되고요.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이 발끝을 돌아서 잘 갈 수 있도록 여기를 이렇게 눌리지 않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죠. 네. 요 화장솜을 집어넣으셔서 신고 주무시거나 할 땐 네. 발가락이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 때 들어오실 때 이렇게 붙어있던 발이 아침에는 이렇게 쫙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이 잘 되고 마사지 효과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발 건강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끼고 주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예, 휴진을 이렇게 접으셔서 이렇게 돌돌 마르세요, 그냥. 예. 그래서 마르셔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시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끼시고, 예, 또 요쪽으로 해서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끼신 다음에 전보다는 이게 더 나은데. 네네. 그러면 이게 많이 벌어지시죠. 이렇게. 그리고 마사지도 되고. 그래서 그냥 양말 신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수면 양말 신으셔도 되고요. 여성들은 나일론 양말 신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 발가락을 벌려주는 게 참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평소에 걸으면 또 그것도 아니요, 좋죠. 왜냐하면 무게 분산이 엄지발가락 둘째, 셋째가 골고루 다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긴 시간 저렇게 하고 다녀도 괜찮아요? 아, 이건 괜찮아요. 예, 하루 종일. 이게 쉽게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사실은 발가락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단순한 모양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관절들이 하나하나의 소근육들로 서로 연계가 돼 있는데 대부분의 근육들은 굴곡을 하게 되면 신전이 돼줘야지 다시 모양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기능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대부분 신발을 신고 겹쳐 있고 뭉쳐 있는 상황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굴곡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신전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다음에 근육의 길이가 단축이 되어버려요. 앞서 뭐 여러 가지 발의 변형들 배우셨잖아요. 그 변형들이 근육이 끊임없이 단축이 일어나서 오게 되면 결국은 관절이나 뼈의 구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이걸 계속 신전시켜주는 운동을 해주는 건 의미가 굉장히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쫙쫙 늘려줘서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손으로 만져줘서 신전을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조차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런 식으로 발가락이 벌어질 수 있게 구축되어 있는 근육이 신전이 일어날 수 있게 조금씩 방법을 하는 것도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럼 뭐 진짜 누구나 집에 있는 거 한번 이렇게 둘둘둘 감고 이렇게 쫙 늘려놨으니까 이왕 이렇게 하는 김에 또 할 수 있는 뭐 마사지법 같은 게 예, 있어요? 아유, 좋은 마사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뼈를 만지지 마시고요. 요 사이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마사지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죠. 발가락 사이. 예, 그래서 위쪽으로 올리고 쓸어주는 거죠. 위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는 방법이 아니고요. 밑에서 위쪽으로 쓸어주는 거예요. 네. 발가락 사이사이를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이 발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본 그렇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뭐 하루 종일 그 걷고 서 있었고 네. 그랬던 것에 대한 그 피로 회복 차원에서도 맞아요. 발에 대한 존중이고요. 두 분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부부 같아. 아니 진짜 정말 그 서로 부부 해주면 애를 좋겠어요. 가지는데 서로의 발을 이렇게 마사지해주고 진짜. 이렇게 해주는 거 이상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발한테 유익한 마사지라고 그럴까? 네.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예, 지금 한 거 하고 자기 전에? 예, 자기 전에 본인이 하실 때 복사뼈를 이렇게 원 그리시고요. 이쪽을 하는 이유? 네, 왜냐하면 여기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 올라가다가 딱 걸리니까 예, 여기를 풀어줘서 쭉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는 거예요. 네, 위쪽으로 예, 올리고 밑에서 위로 쓸어주고 쓸어주고 돌려주고 위로 올려주고 그래서 가운데 여기 두드려주고 예, 그러면 이 발끝을 돌아서 혈액이 쭉 올라가는 것이 예, 거침없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거죠. 정맥을 통해서 예. 그래서 마사지 중에서 제일 그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리는 방법이에요. 이거 그렇죠. 위로 올리는 거죠. 예. 이게 심장하고 제일 먼데 멀죠. 멀기도 하고 이 발에 고인 그 정맥은 위로 이렇게 쓸어줘야 올라가지 이렇게 하면 못 올라가거든요. 오히려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예. 이기현 선생님 저렇게 이렇게 위로 쓸어준 동작이 한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한의학적인 걸 떠나서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에 별명이 있어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에서 나온 혈관이 밑으로 중력의 힘으로 아래로는 잘 내려가요. 그런데 정맥의 혈을 타고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발을 자극해주면 기혈순환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만큼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뭐 저런 마사지법도 좋지만 뭐 족욕이나 각탕 같은 것도 다 같은 원리로 돌아가는 거죠.